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먼저 달라진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혹시 MBC 뉴스데스크 이번에 보셨나요? 달라진 거? 제가 그제는 못 봤고요. 어제도 못 봤고 이번 주도 못 봤습니다. 근데 지난주까지는 내내 열심히 시청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쁘시다 보니까 못 보신 모양인데. 예. 이 MBC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MBC 뉴스데스크가 확 달라진 느낌을 좀 줬어요. 일단은 진행자가 그제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박성호, 손정은 체제에서 왕종명, 이재은 체제로 교체가 됐어요. 왕종명 기자도 사실은 그렇게 젊은 편은 아닌데 박성호 선배께는 죄송하지만 그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좀 젊어진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일단. 네, 왕종명 기자가 세계일보 출신일 겁니다, 아마. 그런가요? 네, 그거는 몰랐는데 어쨌든 이 왕종명 기자가 이번에 이제 앵커가 됐고요. 뉴스가 일단 시작부터 좀 바뀌었어요. 보통 뉴스가 시작할 때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예. MBC도 그랬고 다른 언론사도 그렇고 기존에는 8시, 9시 이렇게 15가 딱 울리면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해서 녹화된 영상에 간단한 이제 나레이션을 붙여서 해당 이슈를 설명하는 좀 그런 방식이었는데 엊그제 MBC 뉴스데스크의 경우에는 보도국에서 스튜디오까지 왕종명, 이재은 앵커가 이게 걸어오면서 앵커가 뉴스를 보고 읽어주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정적으로 그냥 영상만 쭉 보는 형태였다면 동적으로 보도국에서 스튜디오까지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마치 뉴스를 같이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PD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 모습을 보고 뉴스데스크의 변화는 역동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던데 제가 봐도 뉴스에서 막 손을 흔든다든지 아니면 두 앵커가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요 뉴스를 소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이나믹한 효과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가지고 있는 엄숙함도 어느 정도 내려놓은 것 같다라는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뉴스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형식적으로 외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MBC도 단독 보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전직 기무사령관인 조연천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자신이 만들었다, 자신이 지시했다 이런 단독 보도였는데 새로운 출발에 맞는 좀 묵직한 단독을 내놓은 것도 같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계엄령 문건 제출 지시 리포트를 방송을 하면서 불 꺼진 청와대 춘추관 앞을 연결해서 MBC 기자가 춘추관 앞에서 현장성을 살리는 자기가 직접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증언을 하는 듯한 그런 리포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굳이 리포트를 1분 30초에 맞추지도 않았고 1분 30초 지나서 연결을 종료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복잡한 뉴스의 경우에는 기자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서 그래픽을 띄워놓고 설명을 해주기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새로운 방식이 아니긴 합니다만 글씨도 큼지막하고 풀샷으로 잡고 그래서 좀 시원시원하게 보이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마리뉴라는 꼭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MBC에서 인기를 얻었던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는 예능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컨셉이 온라인에서 시청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뉴스데스크도 시청자들과 직접 소통을 한다라는 의미로 마리뉴, 그러니까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라는 것을 만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하나 했더니 매일 오후 5시에 인터넷 방송을 게시를 해놓고 이 MBC 임경아, 김경호 두 기자가 기사를 몇 개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시청자분들이 일종의 이제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이 뽑아준 기사를 뉴스데스크에서 소개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좋아요 누른 뉴스, 화나요 누른 뉴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소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뽑힌 가장 큰 기사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로 별도 제작을 해서 확실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좀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를 만드는데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고 또
뉴스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재미있는 기획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리뉴를 진행을 하면서 웃는다든지 뉴스에서 쓰던 뭐 다 아니면 까로 끝나는 일종의 뭐 군대식 이런 어투가 아니라 요자를 붙이면서 소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PD저널에 따르면 엊그제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은 3%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이랑 크게 달라질 건 없는 시청률인데 개편 첫날이니까 뭐 성적에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다만 MBC의 이런 변화가 뉴스 소비자들한테 어떤 반응을 얻을 것인가 뭐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박성재 보도국장은 이 PD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이런 슬로건처럼 앵커와 기자들이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뉴스를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이번 주에는 뭐 뉴스타파와의 공동 취재 결과물을 보유하는 등 독립 언론과의 협업도 늘려갈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계속 변화를 주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콘텐츠니까 이게 뭐 독립 언론과의 협업을 통해서 콘텐츠를 생산을 하면 또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보면 KBS는 뭐 가장 정통 뉴스를 추구하는 느낌이 들고 JTBC 같은 경우는 좀 무겁지만 좀 편안한 그런 뉴스 같은 느낌이 들고 뭐 SBS도 정통 뉴스에서 파격을 좀 군데군데 집어넣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MBC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젊은 감각을 추구를 하려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MBC가 또 제일 잘 나갔을 때가 MBC의 이미지가 젊고 역동적인 조직이었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젊은 감각이 과연 과거의 MBC를 되찾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좀 모아지는데 예. 이런 것들을 좀 보다가 과거가 아련하게 떠올랐던 게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에 뉴스가 참 볼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비 오는 날엔 뭐 소세지 빵이 많이 팔린다든지 알통이 굵으면 보수다 뭐 이런 거 뉴스로 나왔었는데 아스팔트에다가 삼겹살 굽기도 하고 말이죠. 네, 베이컨을 굽기도 하고 그래도 참 이제는 뭐를 볼지 이렇게 골라가면서 볼 수 있는 현실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MBC의 변화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MBC 뉴스의 재기를 기대하고요. 모양 바뀌는 것 못지않게 마인드도 바꿔서 언론사가 지향하는 바와 국민이 생각하는 바가 따로 가는 그런 일이 이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귀 기울이고요. 눈여겨보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간 요즘 신문들 보면 말이죠. 특히 조중동 같은 경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 이런 건 포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신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딱딱한 이런 문체에서 변하지가 않는 모양새인데 기존의 딱딱한 문체를 써도 상관없긴 한데 이게 대중들과 점점 괴리가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자 이 중앙일보 일면 같은 경우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서 대기업들의 아니면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뭐 일종의 이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감시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아니 왜 최저임금의 책임을 기업들한테 전가하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국민들이나 이렇게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꼿꼿하게 뭐 재벌, 대기업, 부자들만 대변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 광고 주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조중동을 보지 않고 광고주들만 돈을 주고 있으니 그쪽으로서는 뭐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구독을 하고 또 돈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또 변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중앙일보도 중앙일보인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황당한 칼럼이 오늘 실렸어요. 역시나 조선일보 김대중 씨가 칼럼을 썼는데 참 쓰는 칼럼마다 사람을 열받게 하는 묘한 재주가 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그 사람 칼럼이 필요합니까? 조선일보는? 그러게요. 그게 좀 의아한데 김대중 씨는 진짜 오만함, 무논리, 이 사회의 병폐가 그야말로 좀 똘똘 뭉친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좀 상징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 사람이 지금 아직도 피디님 말씀처럼 뭐 쉬지도 않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 고문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김대중 고문이 난데없이 이명박 박근혜를 사면하라 이렇게 칼럼을 쓰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재판도 안 끝났는데 벌써 사면해요? 네, 그러니까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게
박근혜는 몰라도 이명박은 아직 유무죄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를 받아야 사면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아직 뭐 유무죄도 안 밝혀졌는데 지금 김대중은 사면을 하라고 보채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면을 하라 뭐 이런 논리가 그럴싸하면 개인 의견이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게 김대중 칼럼의 의식의 흐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대중 칼럼의 얘기를 좀 요약을 해보면 지금 이제 정치적 부작용과 뭐 경제적 위험 요소가 많은데 문재인 정권은 요지부동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왜골수거나 자격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미 경제에서 한국 사회가 병든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규제와 압박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폐업시킨다. 대기업이 아니라 중산층의 삶이 망가질 위기에 있다. 미국 회담의 성과는 지지부진이다. 뭐 김정은은 신났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문재인 정부는 뭐 적폐청산, 뭐 대기업 옥죄기, 뭐 이런 공세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1차 중간 점검을 해야 한다며 대북 문제에 조바심을 갖지 말고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상징으로 지금 박근혜랑 이명박을 사면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데 이게 지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의 논리가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아니 지지율 70%고 선거에서 대승한 대통령이 무슨 자격지심이 있습니까? 이 영감님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미국 정상회담이 끝난 지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가 지금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무엇보다 지금 앞에는 계속 뭐 경제가 어렵다 막 이런 얘기 하더니 갑자기 뒤에는 적폐청산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사면하자. 이게 논리가 전혀 안 맞잖아요.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내가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가서 라면 좀 사와. 뭐 이런 얘기랑 지금 대체 뭐가 다른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들었던 건 이명박 박근혜를 사면하면 지금 사회통합이 되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 김대중 고문은 이런 식의 칼럼으로 지금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동안 문제는 이런 김대중 고문의 칼럼이 먹혔다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정제된 언어로 권력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게 명칼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정치부를 좀 오래 출입했는데 정치권에서는 김대중 고문의 칼럼을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명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많이 봤고요. 또 미친놈이요? 근데 뭐 이게 보수, 뭐 진보 가릴 것 없이 몇몇 사람들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조갑제가 뛰어난 기자였지 이런 얘기는 기본이고 뭐 그래도 뭐 김대중의 칼럼이 문장은 뭐 유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봤어요. 세상이 미치고 돌아갔으니 김대중 글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박근혜도 아름답게 보였던 거 아니에요? 대통령 시키자면서. 응? 정신 나간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뭐 요새는 사실 그것도 아니죠. 이런 명문장을 쓴다는 조선일보 김대중이 또 엄청난 칼럼을 썼는데 이걸 받아 쓴 언론은 뷰스앤뉴스 그리고 미디어스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미디어스는 비평하려고 쓴 아이템이었고요. 김대중 고문이 제가 알기로는 1937년생인가 그런데 퇴장할 때가 지금 한참 지난 것 같습니다. 이회창 이순재 선생보다 한 살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일보에 아직 뭐 김대중, 류근일 이런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계속 칼럼을 쓰고 있는데 예. 조선일보도 지금 뭐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물론 김대중이나 류근일이 아니더라도 뭐 조선일보에 아직 쟁쟁한 사람들이 많지만 언제까지 이 기업들한테 삥 뜯어서 저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지 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